자, 여러분 일단 여기 한번 좀 봐주시고, 아까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관리계획 내용 중에서는 지금까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던 부분은 주민제한제도입니다. 주민제한. 요거는 광역이나 기본계획에서는 없는 도시군 관리계획만 있는 제도거든요. 주민제한이. 여기 주민의견청취랑은 다릅니다. 주민의견청취는 입안한 사람이 만든 안에 대해서 의견 제시할 사람 제시해보세요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소극적으로 답하는 건데, 요건 주민이 능동적으로 입안권자에게 요거 만들어주세요 라고 제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기만 있는 얘기인데, 일단 관리규칙자는 내용 중에 다는 아니고 네 가지만 제안할 수 있어요. 제안할 수 있는 점인지 그거부터 보시고, 오늘은 이 주민 제안할 때 그 주민 제안할 수 있는 네 가지 사항과 제안할 때 동의 요건 정도를 보여드릴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네 가지인데 두 음자 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지산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글자만 따면. 기반설에 대한 거, 지구 다니기에 대한 거, 산업유통개발진이고 산, 요거는 일단 이제 정확한 건 책에다 체크하시고, 지구에서 행위지 않은 대체행, 이렇게 네 가지에서 뭐 기지산으로 간다. 산행을 하는데 산행인데 어떤 산으로 가느냐? 기지산으로 간다. 기지산행. 주민 제한을 할 때 이 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동의 요건이 있어요. 면적 기준으로 543이 동의야. 543이 동의. 5분의 4, 3분의 2. 5에서부터 하나씩 줄어들죠? 5, 4, 3, 2. 5분의 4, 3분의 2. 기반설에 대한 것이 5분의 4 이상 동의고요. 나머지 지산행이 3분의 2 이상 동의입니다. 주민 제한할 수 있는 건 기지산행 4밖에 없고, 기반설에 대한 게 5분의 4, 나머지 셋 다 3분의 2. 요거 외에도 몇 가지 좀 더 해야 됩니다만, 주민 제한에서는 일단 요게 기본이고, 30회 문제나 29회 문제는 요것으로 이제 충분히 푸는, 일단 요것만 해드립니다. 요것만 해드리고, 또 여기 결정 고시가 됐을 때 이제 여기만 있는 내용 중에 이 효력 발생 시기랑 이 도시군 관리기 언제부터 효력 발생하는지, 아니면 기득권자, 이미 권리를 취득한 기득권자 보호하는 거, 이 두 가지 내용도 여기서 추가를 제가 해드릴 텐데, 이게 국민을 직접 구속하는 계획이다 보니까 국민은 여기 따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행위 제한을 받는 국민들을 위해서 이 국민들이 자기가 어떤 행위 제한을 받는지를 알아야 그 사람에게 따라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별도의 효력 발생 시기를 정하고 있는데, 아무리 관리기 결정 고시가 됐다라고 해도 효력 발생 안 합니다. 결정 고시 이후에 별도로 따로 지형 도면을 고시해야.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이 효력 발생한다라고 따로 정해놨어요. 이렇게 정해놨거든요. 여기서 지형도면이 뭐냐면은, 지형도면이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해진 사항을 명시한 도면이, 밝힌 도면이 지형도면이에요. 지적도면과 비슷한데, 지적도면처럼 그 도면은 도면인데 지번이 지적이 표시가 돼요. 지적이. 여기는 몇 번지고 몇 번지고 지적이 표시된 도면에 여기가 어느 지역인지 어느 지구인지 요게 표시되어 있는 혹시 도면 그런 거 보신 적 있나요? 그게 지형 도면이거든요. 그러면은 거기 땅 가진 사람이 내 땅이 지번이 어디에 속해 있고 이 땅이 어느 지역인지를 도면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야, 그게. 이거를 따로 고시를 했을 때 효력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청 입장에서는 이 관리기 효력을 발생시키고 싶으면은 따로 지형 도면을 고시해야 되지, 이게 없다라면 아무리 결정 고시가 되고 수많은 시간 지나도 효력 발생 안 해요. 별도로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입니다. 요거 몇 년 전에 이거 시험 낼 때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다음 날에 효력 발생한다 해서 틀리게 냈던, 틀린 지문으로 찾으라고 했던. 왜 다음 날에 효력 발생합니까? 지형도면을 고시하면 고시한 날에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실제 안지 상관없이 고시한 날에 효력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득권자 보호라는 얘기가 있는데, 기득권자 보호는 새로운 도시군 관리계획 효력이 발생했다라면은 새로운 행위 제한이 가해질 텐데, 예전 기준에 따라 권리 등을 취득한 자를 어느 선에서 보여줄 것이냐. 기득권자가 이미 기자, 얻을 득자, 권리권자. 이미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 기득권자거든요. 착수사업에 보라고 합니다. 착수사업. 그러니까 옛날 바뀌기 전의 기준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았다 하더라도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관리계획 새로 들어섰다면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돼. 기득권자로서 보호 못 받아요. 착수는 해야 돼. 착수.
최소 첫 삽은 떠야 착수를 했을 때 보호를 해줍니다. 그 대신 착수했다 그러면은 새로운 관리계획 결정에 상관없이 책 보지 마세요. 여기요. 책 보지 마세요. 지금 책 어디 하는 줄 알고 책을 보세요. 지금 이거 설명을 듣고 제가 책은 체크해 드린다니까 지금 자꾸 이것저것 보시느라고 설명을 못 듣고 있잖아 지금. 이 원리를 이해해야 돼. 원리를. 좀 전에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지금 이제 에? 아 그래 지금 그래서 여기 잘 보시라니까. 착수를 해야 돼. 착수를 해야. 착수를 하면 보여준다는 게 새로운 관리계획에 상관없이 그냥 공사계획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하면 돼. 그냥. 근데 관리계획 내용 중에 예외가 있거든요. 우리 수많은 관리계획 내용 중에서 이것도 어쩔 수 없어. 두 문자 다 시수. 구역 내용 중에서 개도시 집 중에 시수. 시가와 주정구역이나 수산자원 보호구역지정하는 관리계획이 들어섰다. 그러면 혜택은 혜택인데 그냥 할 수는 없고 관리계획 고시일로부터 3월 내 신고는 해줘야 돼요. 에? 보통은 그냥 하면 돼. 착수사업이라면. 근데 시수 두 가지가 지정돼. 여러분들 땅이 시가 주정구역으로 지정됐다면 공사하던 것은 3월 내 신고는 해줘야 돼.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는 혜택은 혜택이죠. 조금 귀찮지 그런데. 그 얘기까지 해서 그 얘기. 자 한번 보세요. 그럼 관리계획에서 43쪽부터 나오는 관리계획에서 넘겨보세요. 지금 어디를 보시냐면은 44쪽에 입안권자가 나오죠. 요거 입안권자. 제가 제목만 써놨죠. 제목만 체크하고 지나갈게요. 요거는 입안권자라면 원칙이 1번에 양가로 1번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 자치도 시장운수입니다. 특광시장운수는 관할구역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위반해야 된다. 특광시장운수가 입안권자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아래 예외 보시면 국장 또는 도지사가 입안권자로 등장하는 예외 있죠? 내용은 나중에 말씀드린다 그랬어요. 지금 국장 도지사만 써놓기만 했잖아요. 됐어요. 됐고 넘겨보세요. 또 넘겨보세요. 46쪽에 봐주세요. 46쪽에 3번에 관리계획 위반 제한 나와 있죠? 요게 바로 주민제한이에요. 주민제한. 주민이 누구에게 제한할 수 있느냐. 이거 입안권자에게 제한할 수 있는 경우. 양가로 1번 보세요. 양가로 1번 보시면 주민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는 자, 입안권자에게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다. 박스에 네 가지가 나와 있죠? 1번이 기반시설 설치정비 계량, 기반설의 기,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비가 지구단위계획의 지, 이게 기지잖아, 기지. 그리고 3번의 기억번이 개발진흥지구 중에서 공업기능이나 유통물류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해간 지구가 있어요. 이것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예요. 이따 배울 용도지구 중에서 한 종류입니다. 이게 다른 개발진흥지구는 안 되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제한할 때만. 이게 산업유통의 산이에요. 산. 그래서 기지산까지 됐죠. 그리고 니은번이 용도지구 중에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에서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 이게 해당 용도지구의 건축물 등에 대한 제한. 줄이면 이것이 행위제한이에요. 행위제한.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길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지구의 행위제한이라고 적어놓고 행위제한을 지구 단위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사실 별것도 아닌데 막 이상한 거 있어요. 제가 지구는 중복지정될 수 있다고 해서 어느 곳에 예를 들어 지구가 여러 개가 막 지정돼 있으면은 토지용계획 확인원을 띄워보면은 지구가 너무 복잡하게 나오거든요. 복잡하잖아. 그래서 이걸 단순화시키려고 기존의 복잡한 용도지구를 폐지를 하되 지구에서 기존에 있던 행위제한 있죠? 지구별로 뭘 할 수 있다 없다 행위제한 있잖아. 그 지구에서 행위제한을 지구 단위계획으로 대체 옮겨놓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수많은 복잡한 용도지구를 없애고 지구의 행위제한만을 지구 단위계획으로 대체시켜 놓으면 지구 단위계획 한 장에 거기에 관련된 행위제한이 다 들어가 있겠죠? 이게 지구의 행위제한을 지구 단위로 대체한다. 이런 얘기인데 행위제한 대체에서 행위라고 딴 거라고요. 행위제한 대체, 지구 행위제한 대체. 복잡한 지구를 없애고 행위제한만 지구 단위로 옮겨놓는 걸 얘기합니다. 기지산행. 기지산행이에요, 이게. 기지산행.
그리고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하려는 자는 다음 구분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다음 구분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제한할 수 있다라는 건데 기업번의 기반설에 대한 것만 면적 5분의 4 이상 등. 여러분 이렇게 면적 이러고 딱 끊었죠. 제가 설명하고 나서 읽어보면서 면적하고 끊었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답을 해야 돼? 5분의 4라고 얘기를 해야지. 하려 언제 호흡을 맞추려 그래 저랑. 자꾸 말을 외워야 될 거 자꾸 입에 붙일수록 기억이 더 잘 된다니까요. 왜 이렇게 제 말을 자꾸 안 들으시려고 그래? 기반설이 면적 5분의 4고. 그럼 니은번에 지, 산. 아유 또 지산만 나왔네. 행 마찬가지예요. 나머지 다야. 지금 지산까지 나왔는데 니은번에 행위제한 대제까지 다. 이렇게 조금씩. 글쎄요. 왜 이렇게 조금씩 자꾸 이렇게 미스가 되는지 몰라 이게. 책이. 지산행 셋다.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 4, 3, 2 동의. 5분의 4, 3분의 2, 5, 4, 3, 2 동의. 기억하셔야 됩니다. 넘겨보세요. 결정권자? 결정권자? 어디가 나오나? 한참 넘겨보세요. 한참. 54쪽까지. 보세요. 54쪽까지. 54쪽. 54쪽에 04번에 이제 결정권자가 나옵니다. 거기 1번에 결정권자 보시면 원칙은 시도지사 대도시장까지가 원칙이에요. 보세요. 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소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그러면 다른 얘기 없으면 시도지사가 결정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다만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 대도시장이 결정하고 여기까지가 원칙이에요.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결정을 하되 도 밑에 있는 시 중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까지는 대도시장이 결정한다. 그 얘기죠. 여기까지는 다른 얘기 없이 대도시장이 결정이잖아. 그래서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원칙 결정권자고 다음에 관리계획은 시장소가 직접 결정한다. 박스의 두 가지는 시장소가 결정하. 이건 예외 중에 하나죠. 왜? 시장소가 하는 건 요거밖에 없거든. 그리고 요거랑 양가로 2번이 다 예외가 되는 거예요. 원칙이라는 것은 다른 일이 없어질 때 누구나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여긴 지금 원래 시장소가 항상 도지사가 결정하는데 시장소가 예외적으로 결정하는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 이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 지구산행에 관련된 거 왜? 관련된 내용 중에서 제일 작은 일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장소가 결정하는 게 박스 1번. 시장은수가 위반한 것 중에서 어떤 거? 지구단위 구역의 지정명령과 지구단위 즉 지구단위에 관련된 것이랑 동그라미 2번에 지구단위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 아까 우리 용도지구 폐지하고 행위제한을 어디로? 지구단위로 대체하는 것이죠. 역시 이 두 가지가 다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것이죠. 크게 보면 이것이 시장은수가 유일하게 결정한다 보시면 돼. 요 얘기 없으면 도지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또 예외 중에 양가로 2번에 1번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은 국장이 결정한다. 국장이. 다만 4번의 관리계획만큼은 해양수사부장으로 결정하니까 박스 중에서 1, 2, 3번이 국장이요. 4번이 해장이잖아. 1번이 국장이 위반한 거. 2번은요. 개발제한구역이죠. 가장 넓다고 했던. 그 다음에 3번은 국가계획과 연계한 시가와 주정구역 지정이지. 국가계획과 연계한 부분 때문에 국장이다. 이 말이 빠지면 시가와 주정구역은 시도지사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산자원 보호구역 나오죠? 요것만 해양수사부 장관이 했잖아. 회장. 요것만 넓은 것 중에서 저희가 써놨던 거. 그래서 예외적으로 할 때는 이제 누가 하는지 그리고 원칙은 누군지 다른 얘기 없으면 그거를 제가 말씀드렸고 이제 또 넘겨보세요. 57축에 보시면 05번에 1번 양가로 1번 효력과 승인이 나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 발생한다. 이렇게 따로 정해졌어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그리고 양가로 2번에 기득권 보호 나와 있잖아요. 양가로 2번 1번. 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에 나오세요. 착수한 자 이렇게 사업에 착수한 자 보호란 말이에요. 이렇게 착수한 자는 괄호 속에 이 법률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허가 등을 받아 착수한 자를 말하는 게 당연하고요. 합법적 착수니까. 이렇게 착수한 자는 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에 나온 사를 계속할 수 있다죠. 신고도 필요 없죠. 제가 그냥 할 수 있다라고 했죠. 아니 그냥 할 수 있잖아. 이거는
사mol래 신고가 어디서 사mol래 신고는 그 예외지. 그 아래. 그냥 할 수 있다니까요.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냥. 동그라미 번에 예해 보세요. 이게 시수 예외잖아. 2번에 기억본 보시면 시가와 주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관리계획 결정 당시 시수 두 가지 구역에 대한 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아랫줄 3월 내에 사업 내용을 신고하고 해석할 수 있다. 이게 3월 내 신고라고요. 시수 두 가지만. 다른 거 있을 땐 그냥 원칙과 예외 잘 보시고. 그러면 이 복잡한 건 일단 이 정도면은 뭐 70% 선에서 제가 한 거예요 지금. 지금 생략하는 거 엄청 많은데도 그렇잖아, 그죠? 그러니까 잘 가려져야 된다고. 지금 이게 제가 줄여드려도 이게 엄청나게 줄여드는데 지금. 넘겨보세요. 이제 62쪽 갑니다. 이제 계획 세 가지 끝났고 도시군 관리구역을 짠 내용 중에서 첫 번째 내용 용도 지역 들어가는 거. 지역과 지구를 보차하는 지구 구역 순서대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용도 지역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용도 지역이. 자, 우리 용도 지역의 종류 세 분이 3번부터 나와 있네요. 3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용도 지역 세 분. 자, 요 지역을 하고 나서는 이제 지역을 보충하는 지구가 나오는데 이따 용도지구 파트 종류에서는 요거보다 좀 더 복잡한 게 있어도 제가 외우라고 안 해요. 거기서 쓰고 말아. 근데 용도지역은 공법 어디서나 다 쓰는 거야. 어디서나. 그러니까 외워두셔야 돼. 제가 외우는 거 싫어하지만 용도지구의 종류는 제가 하는 틀 그대로 외워두셔야 돼. 계속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기초 중에 기초예요. 자, 그래서 용도지역도 여러분 4계적으로 나눠지는 거 우리 저번 주에 했던 거 그거 시작은 했었죠? 4계적이 뭐예요? 도관농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아주 정성을 기울일 거예요. 벌써 글씨부터 제가 벌써 신경 쓰면서 쓰잖아요. 지금 이렇게. 예? 그죠? 훨씬 잘 썼어 저거보다. 도관농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 했던 거. 인구와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관리지역은 나머지 세 지역에 준하는 거. 농림지역은 농업진흥지역, 림, 보전산지,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등에서 농림업진흥에서 하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면 자연환경, 해안, 수자원,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 요청 보전할 것들 쫙. 혹시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있다라면은 저번 주에 했던 거 꼭 듣고 시작을 하세요. 오늘 집에 가서도 한번 들어보세요. 자꾸 거기서부터 바탕에 대해서 착착착 나오기 때문에. 이거 저번 주에 했던 거 도관농자. 기본적인 분류. 자, 그러면 이 도시지역이 다시 자연스럽게 내소로 나눠줍니다. 제가 도시지역은 인구와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라 거기는 서로 성격이 다른 세 가지 건물이 있다 그랬잖아. 주로 집, 상가, 공장. 그럴 때 자연스럽게 도시지역은 집이 모여있는 곳에 주거지역을, 상가가 모여있는 곳에 상업지역을, 공장에 모여있는 곳에 공업지역을, 그리고 녹지, 뭐 도시라고 해서 건물만 있어서는 안 돼요. 녹지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중에 주상공이 아닌 것을 녹지. 그래서 도시지역은 자연스럽게 주상공록으로 나눠집니다. 주상공록으로. 관리지역이 세 지역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지역이 셋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는데, 자, 우리 11회 하신 분은 제가 이건 막 외워도 자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관리지역 종류. 보생계,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다. 보생계. 도시지역은 주상공록이 너무 당연하고 관리지역이 보생계. 관리지역은 그냥 보생계, 이거 두 음자 딸 때 보생계. 계모임 이름 중에 하나로. 제가 이제 항상 두 음자를 안 따지면 딸 때 계모임은 세 가지 종류 갖고 이제 따는 게 있어요. 이건 계모임 중에 첫 번째. 이름을 어떻게 붙이냐? 보생이라는 이름 붙인 계모임이에요. 생명을 보호하는 계, 생명을 보호하는 보생계. 건강을 관리하려고, 관리지역 종류. 건강을 관리하려고 만든 모임, 보생계. 건강 관리하려고 몸에 좋은 거 먹으러 다니는 보생계. 이렇게. 그리고 이 뜻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보전관리면 세 지역 중에 어디에 준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세요? 이 말이 어디서 따온 거예요? 이 세
관리지역은 세 지역에 준하는 것이라 보존관리면 어느 지역에 준하는 것으로 생각이 드시냐고요? 생산관리는 어디에? 어디에 준하는 거? 자, 여기를 좀 봐주세요. 여기를. 저기 앞에 계시는 분 여기 좀 봐주세요. 책은 보조수단이에요. 보조수단. 책 지금 제가 얼마나 빼드립니까? 지금 거기를 봐서 어디를 보시겠다는 거 지금 저를 보고요. 생각을 하시라고. 생각을 하셨고 느낌 잡고 책은 반드시 설명한 다음에 제가 이거 보여드려요. 그러니까 책 보지 말고 난 책을 아예 덮어버렸으면 좋겠어 그냥. 예? 이걸 보고 느낌을 잡으시라고. 이게 안 그러면 매번 새로운 용어 나오는데 이거를 느낌부터 잡고 정확히 해야 돼요. 자, 한번 보세요. 여기 생산관리라면 이 둘 중에 어디에 준하는 것으로 생각이 드시냐고. 이걸 잡아야 된다니까. 예? 어디에? 어디에 준하는 겁니까? 자, 다른 분들 어디에 준하는 거예요? 농림. 농산물, 임산물 생산하는 거에서 따왔잖아요, 여기. 그럼 계획관리 어디에 준하는 거예요? 이렇게 느낌을 잡아두셔야 요 뜻을 할 때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뻔하고. 자, 이따 다시 보고. 요것이 법의 한 분류. 이 법 바로 밑에 있는 게 대통령 0인데 이 주상공동 인구와 산업 밀집도 있는 주상공동만 0이 정하는 에 따라 세분될 수가 있고 세분되는 것은 세세한 분류 요거까지도 완성을 해놔야 돼요. 자, 우리 주거지역은 0에 따라 어떻게 세분됐나요? 기존하신 분들. 에? 그거 전에 전용 일반준 했잖아. 전일준 했던 거.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전용이 1종, 2종, 일반이 이렇게 해놓고 이제 1, 2, 3종 이렇게 나가야죠. 상업지역 종류는 생각나시나요? 중일군요? 중심 일반, 근린, 유통, 중일군요. 공업지역은요? 천일준이죠. 녹지가 보전, 생산. 이게 2개월 전에 한 것이라 당연히 생각이 잘 안 날 테지만 그래도 외워야 될 건 확실히 외워두셔야 돼요. 제발 지금부터 하시는 분들이 이거 오늘 계속 반복을 해서라도 무조건 외워놔요. 다음에 할 때 이게 또 소리가 이렇게 나오면 이건 안 돼. 다른 거는 뭐 그때 가서 당연히 까먹죠. 그런데 그래도 처음이지만 꼭 기억해야 될 거 아닌 것은 있단 말이에요, 이거. 그래서 제가 실은 두음자까지 막 따드리면서 외우게 했다는 거잖아요. 예? 자, 요거 할 때 이렇게 제가 두음자를 땄어요. 전일준 하는 것은 주거와 공업 두 가지가 전일주로 나눠진다. 전일준 했던 거 요거. 이게 제가 흑인 혼혈 가수 박일주 씨 얘기하면서 했던 거 아니에요, 이게. 예? 여자 흑인 혼혈 가수는 뭐 인순이 씨 있는데 인순이 씨와 같이 활동했던 사람이 이제 박일준 씨라고 있는데 그때만 하고 말았지. 이제 인순이 씨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젊은 사람 몰라요. 박일준 씨라고 있는데 그분 인터뷰한 걸로 제가 이거 땄단 말이에요. 인터뷰할 때 그 사람 이름부터 확인하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안 되니까. 당신 이름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람 대답이 전일준입니다. 이름만 물었다니까. 박일준 씨 대답이 전일준입니다. 어디서 인터뷰를 했다 그랬어요? 어디서? 주공아파트에서. 그래서 주거와 공업이 전일준이라고. 옛날 인터뷰 한 거라니까 지금. 지금은 주공아파트라고 안 그러죠? LH 아파트라 지금은. LH 아파트 전신이 주공이죠? 옛날 사람 주공아파트, 주거와 공업이 요가 주공이 전일준이다 이렇게 했던 거. 상업적은 중일 근육 이렇게 두음자를 딴 거예요. 이건 상업적에서 중국과 일본의 맨날 싸우는 관계로. 중국과 일본은 어떤 관계냐? 중일은 근본적으로 변함없이 근본적으로 유감스러워하는 싸우는 관계로. 중일 근육. 근본적으로 유감스러워하는 관계. 중일 근육. 녹지가 보생자예요. 보전 생산 똑같은데 보생계와 보생자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관리지역을 제가 도움자를 땄던 거예요. 계모임 중에 하나인 보생계로. 그럼 보생자는 녹지로. 자, 이렇게 따놓은 상태에서 뜻을 정확히 알아야 그걸 바탕으로 모든 일을 하는데
일단 뜻을 할 때 분석을 해보면 전일준에서 준자는 이렇게 해석하시는데, 준자는 준이 붙었다는 것은 뭐뭐에 준한다는 얘기니까 순수한 그 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기능이 섞여 있어서 준을 붙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준 주거라면 주거직의 한 종류니까 주거 기능을 수행하는 건 기본인데 다른 기능이 뭐가 섞였냐, 주거직보다 조금 나은 상업에 관련된 것이 여기 섞여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런 느낌으로 상업 업무 기능에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서 순수한 주거라고는 못하고 주거에 준한다. 그럼 여기 준공업은 공업이니까 공업 기능을 수행하지만 다른 기능이 섞여 있다. 이거보다 좀 더 나은 주거, 여기 둘에 관련된 기능, 주거 상업 업무 기능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서 준공업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여기 전용과 일반에서 전용 주거는 이 오로지 전문가한테 전자기 때문에 오로지 주거 용도로만 쓰겠다는 게 전용 주거예요. 일반은 일반적 주거 용도잖아요. 여러분 11월 배우신 분들은 농지 전용할 때 농지 전용이랑 한자가 다르다 그랬습니다. 농지 전용에서 전자는 옮길 전자를 써요. 그래서 농지를 농지 외의 것으로 쓰는 게 전용한다 그러잖아요. 여기는 한자가 달라요. 주거 용도로만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거 환경이 여기가 좋아요, 여기가 좋아요? 전용주가 좋다는 얘기겠죠? 주거 용도로만 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둘을 구별할 때 법에서는 이 둘을 반드시 객관식으로 할 때 구별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양호한 주거 환경을 위해서고 하나는 편리한 주거 환경, 이 두 가지 주거 환경을 구별하셔야 돼요. 양호한 주거 환경과 편리한 주거 환경 중에서 주거 환경이 어디가 더 좋은 걸 나타내는지, 주거 환경 좋은 곳을 전용 주거 지정하는 곳으로 보시면 돼요. 어디가 좋다 그랬어요? 양호한? 예? 확실합니까 이거? 그럼 편리한이 여기입니까? 요거를 잘 보시라고요. 양호한 주거환경이다 그러면 이게 참 헷갈릴 거 없어요. 한자 분석하면 돼. 양호, 좋을 양자, 좋으로째. 좋을 양자, 좋으로째 한자가. 좋고 좋다는 양호예요. 양호. 그냥 편리할 뿐이고. 그래서 양호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전주거를 지정하라. 편리한을 위해서 일반 주거를 지정하라. 요거 구별하시고. 그런데 전용이 다시 양호한이 공통점인데 1종, 2종 둘로 다시 나눠지니까 이 주택을 둘로 나누는 것은 공법에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나누는 게 두 가지 구별이에요. 건축법에서 그렇게 나눕니다. 그럼 주거환경이 더 좋을수록 1종이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에서 주거환경 어디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단독. 처음 하시는 분들 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싫어요? 단독이 좋아요? 공동이 좋아요? 주거환경? 지금 편한 거 묻는 게 아니고 주거환경 좋은 거를 묻고 있어요. 좋은 거. 다른 사람 눈치를 덜 볼수록 주거환경 좋아요. 내 속 편하게 살 수 있는 게 주거환경 좋다고 보시면 돼. 예? 자, 우리 강원도 시골에 있는 집이랑 여기 서울에 있는 집이랑 여기 서울역 종로구 여기 한참 사람 많은 곳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 집이랑 주거환경 어디가 더 좋아요? 강원도가 훨씬 좋아요. 편리하긴 어디가 편리해요? 여기가 편리하지. 그럴 개념이 아니라니까. 주거환경 좋다 안 좋다? 실제로 좋은 것 같아요 저쪽이? 강원도가? 아니라고요? 뭘 아닙니까? 또 무슨 거짓. 여러분 아니 왜 표리부동한 생각이 있어요? 아니 거기가 주거환경 훨씬 좋다니까. 우리 생각하는 주거환경은. 가치 상승 생각하지 말고 가치 얘기가 아니고 주거 환경이 좋으냐 법적으로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시골 같은 데는 자연환경 속에 있잖아요. 소음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공기 깨끗하지, 물 깨끗하지, 소음 없지,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그게 주거환경 좋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환경이 값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값의 문제가. 예? 값의 문제라서 자꾸 값 올라가고 그러면 나중에 죽을 때 그 싸가지고 갈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곳에서 진짜 자기 만족해서 사는 게 최고지? 예. 저는 거짓이 아니고 진짜 나중에도 제 딸 다 크고 그러면 전 자연 속으로 갈 거예요. 자연 속으로. 이런 데서 뭐하러 부대끼면서 안 좋은 데서 그렇게 막 살아요. 그냥 내 편한 대로 그냥. 예?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단독과 공동주택, 단독이 주거환경이 훨씬 좋다고 보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 눈치를 거의 안 보니까. 요새 개 많이 키우죠? 온갖 거 다 키우더라고요. 요새는 개를 제일 많이 키우고, 그죠? 고양이도 키우고 돼지도 키워. 돼지.
그 돼지 그 원래 조금만 이쁘고 애완용 돼지 따로 있는데 이걸 글쎄 처음에 구별이 안 돼갖고 어떤 사람이 그 잘못 돼지를 사다가 애들은 똑같으니까 식용 돼지 있잖아 큰 거 이렇게 커져가지고서 이게 어떻게 그래도 잡아먹을 수는 없잖아요. 예, 자기 가족으로 키웠는데 막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 뱀도 막 키우잖아 뱀. 예? 애완용 뱀 애사 그런 거 키울 때 생각해봐요. 단독주택이 얼마나 편한가. 에? 다른 사람 눈치 안 봐요. 공동주택은 막 위아래 막 눈치 다 봐야 됩니다. 일정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막 엘리베이터 타고 갈 때 뱀 안고 갈 거예요? 엘리베이터 타고? 자기 집에서는 막 키우면 돼 그냥 단독주택이라면. 강원도면 뭐 그냥 뭐 널어놓고 키워도 되고 예를 들어서 주거가 훨씬 편한 거 이게. 단독주택 중심. 지금 비싼 얘기 아니에요 지금. 단독주택 공동주택 중심이냐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각각 양원을 붙이면 1, 2점 전주가 됩니다. 편리한이 일반인데 이게 세수로 나눠지고 세수로 나누는 것은 주택을 세수로 나누는 건 공법에 없기 때문에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층수가 커따집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층수의 건축물에 사는 사람이랑 상대적으로 고층 건축물에 사는 사람이랑 어디가 주거하기 더 편하다고 보는 거예요? 저층이. 고층일수록 거기 사는 주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눈치 봐야 될 사람이 증가한다니까. 저층주택 중심으로 중층주택 중심으로 여긴 고가 아니고 중고층 이렇게 중고층 각각 중심으로 편리한을 연결하게 되면 1, 2, 3 중 일반이 되고 법에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층이 뭐를 나타내느냐 4층까지 지하라 이런 제한을 하는 거예요. 4층 이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층에서는 5층 이상 못 짓는 거예요. 4층까지 짓는 게 저층 개념이에요. 중층은 처음에 나올 때는 18층 이하 지금은 안 써요. 개정돼서 없어졌어 지금. 처음에는 18층까지 하라 그랬다가 지금은 이제 간접적으로 용적률 크기에 따라 나눠질 뿐이지 직접적인 층수 제한은 없습니다. 아까 왜 해설했고 자 그럼 공업에서 전용과 일반 이거를 보신다면 아까 준원 해석했으니까요. 어떤 공장이 들어가느냐 이거 느낌 잡으시면 돼 그냥. 자 공장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가. 환경에 해가 되느냐 아니냐. 환경에 해가 되는 공장이 중화학 각종 공해를 일으키는 공업. 중화학 공해성 공업이 해가 되는 거고 해가 안 되는 거자. 중화학 공해성 공업이 어디 들어갈 것 같아요? 전원공업에 들어가겠네 그죠? 그것만 모아놓고 강력한 규제를 해야 되겠죠? 안전을 위해서 중화학 공업에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일반 공업이면은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 배치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경에 해가 안 되는 거. 환경에 해가 되는 게 여기 들어갔잖아. 환경에 해가 되지 않는 거. 그대로 구별하면 쉬워요. 자, 상업지역 종류가 뭐라고요? 아우, 진짜. 요쪽에. 자, 상업지역 종류가 뭐라고요? 상업지역 종류가 뭐라고요, 여러분? 아우, 좀 확 따라해요, 확. 이거 왜 자꾸 따라. 아우, 난 여기서 할 때 진짜 이거 성격 버리겠어요, 여기서 강의하다가. 아니, 왜 여기서 할 때마다 그렇게 왜 제 말에 안 따라오죠? 아니 다른 데는 이런 얘기 안 해도 그냥 착착 얘기한다고 착착. 근데 여기 종로에 무슨 뭐 구술해야 되나 지금도 뭐 에? 막걸리 사다 놓고 어디 뿌려야 되나 도대체. 아니 자 상업지역 종류가 어떻게 된다고요? 중일근요 그냥 다 얘기하지 말고 중일근요 외우는 대로 자꾸 입에 익숙하게 익히시라니까요. 그 종류만 알았다면 요거는 그 말이 그대로 녹아있어요. 요게 상업기능이잖아 전체. 그럼 이 둘은 다 상업기능 전체예요. 이 중에서 근리는 상업기능 중에서 일부 기능만 따로 떼냈고 요건 특수기능만 따로 떼낸 거예요. 그럼 상업기능이 둘 다 상업기능이 중심 일반인데 요 말들이 녹아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 상업기능이냐에 따라 중심지냐 일반적이냐. 중심지를 도심 부도심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도시의 중심이 도심 역할하는 부도심. 도심 부도심이 중심이고 이게 일반적인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심 부도심이 중심 상업이랑 그렇지 않은 곳이 일반적인 이 말이 그대로 녹아있기 때문에 찾기 쉽고 근린 지역은 뭐냐면은 근린 지역에서 이 말이 들어가거든요. 근린 지역 이게 가까울 근자 이웃 린자예요. 이웃 린자 가까이 이웃하고는 이런 형식의 말은 순서를 바꿔도 똑같아요. 근린 순서를 바꾸면 인근이 돼 인근 지역 근린 지역 같은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 거주지가 있는데 여기까지 가기 멀다 그러면 이 거주지의 바로 옆에 인근 근린 지역에 바로 옆에 그 대신 옆에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능은 간단하게 전체 상업 기능이 아니고 여기서는 일용품 서비스 공급 매일 쓰는 일용품이나 서비스 공급에 국한되어 있는 간단한 것만 담당합니다. 그리고 유통이라면 도시 현재권 유통 기능이에요. 특수 기능 유통 기능만 담당하는 대형 물류센터 위주로 들어서는 예를 들어 농산물 도매시장 같은 게 유통만 담당하죠. 유통 그 말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자, 녹지 지역은 종류가 어떻게 돼요? 녹지가 안 그래도 녹지 보존할 땅인데 보존이 녹지 앞에 붙었잖아요. 그럼 이따 개념 나오면 순수 보존 얘기만 있어요, 여기는. 그리고 여기 생산이 붙어 있죠. 생산 녹지라는 건 농업적 생산, 농업적 생산에서 개발을 유보하겠다. 개발을 유보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유보라는 얘기는 뒤로 미루는 게 유보입니다. 이것도 한자 순서를 바꾸게 되면 보류 똑같은 한자 이게 보류. 보류가 보류됐다 뭐 결제를 보류하겠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유보나 보류라는 얘기는 유보한다는 얘기는 뒤로 미루는 게 유보기 때문에 지금은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뒤로 미루니까 지금은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발을 유보한다는 게 개발을 허용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개발을 유보한다면 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농지가 있는데 농지에 대해서 개발을 시키게 되면 막 건물 짓고 이렇게 되면 농지 파괴되잖아요. 그러니까 농업적 생산에서 개발을 못하게 막겠다? 그 말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럼 자연녹지는 자연스럽게 개발하는 이 느낌으로 보시란 말이에요. 원래 녹지는 개발할 수 없어요. 보존할 땅인데 자연이 붙게 되면 비록 녹지 지역이지만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비록 제한적이나마 조금이나마 개발이 허용된다. 자연스럽게 개발하는 자연녹지다. 안 그러면 헷갈려 이거. 자연스럽게 개발하는 자연녹지. 자, 한번 뜻을 보세요. 자, 지금 일단 이제 3번 중에서 양가로 1번 얘기가 법에 의한 종류예요. 제가 이게 법에 의한 거라 그랬죠? 요건 영에 의한 세분이고 법에 의한 것이. 자, 다시 해봅시다. 자, 우리 법에 의한 종류가 어떻게 돼요? 도관농자. 다시 1번 도시지역의 뜻은 앞에서 나왔던 거 그대로 다시 반복돼 있고 박스가 종류죠. 도시지역 종류는 주상공록. 그리고 이 주상공록 박스에 있는데 이 말이 그대로 있어서 이건 전 낼 수가 없어요. 주거지역은 거주 안정을 위해서, 상업지역은 상업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공업은 공업의 편익 증진, 녹지는 맨 끝에 녹지의 보존이 필요한. 앞에는 보존할 것들 열거해놨을 뿐이고 뻔하잖아. 그 다음에 관리지역이 나옵니다. 도관의 관리가 나오는데 뜻 자체는 역시 앞에서 나왔던 그 뜻이 그대로고요. 종류는 보생계. 이거 한번 보십시다. 보생계인데 기업번의 보전관리 보시면 뜻을 보전관리 보시면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정원 확보 및 생태계 보존 등으로 해서 보존이 필요하나. 앞에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것을 열거하고 있잖아 지금. 보존할 필요. 그럼 원래 보존이 필요하면은 자연환경 보존지역 지정할 땅인데요. 그러나 그러죠, 그죠? 보존이 필요하나 주변 제거 한계 등을 고려해 볼 때 주변 사정상 무엇으로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곳. 여기선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보존할 필요가 있으면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지정할 땅인데 요것으로 지정하기가 곤란해서 지정 못하고 여기에 준하는 보존관리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뜻을 낼 때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을 농림지역으로 바꿔서 틀리게 낼 수 있는 거예요. 농림지역으로 바꿔놓게 되면 그건 생산관리가 돼야 되죠. 그렇게 틀려낼 수 있다. 그런 것만 포인트만 잘 체크해 보시라고요. 자, 생산관리 보시면 이번에는 농업, 임업, 어업 생산 등으로서 관리가 필요하나. 그러면 농업, 임업, 어업 생산이니까 원래는 농림지역 지정할 땅이라는 거죠. 역시 그러나 주변지역 관계 등을 고려해 보니까 무엇으로?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이게 농림지역이 포인트가 되잖아요. 그래서 농림지역에 준하는 생산관리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관리라면 도시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 이용급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일단 도시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나면 이게 도시에 준하는 계획관리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시적으로 이미 편입됐다는 건 아니에요. 이미 편입이 됐으면 도시지역이죠. 그게 아니잖아. 도시로 편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아직은 편입이 안 됐지만 나중에 편입될 때 대비해서 거기에 준하여
관리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이게 계획관리예요. 농자는 앞에서 했던 거 그대로니까 됐고, 이번엔 이제 양가로 이번에 세분이 나오잖아. 세분. 이게 법의 영에 의한 세분을 얘기합니다. 주상공덕이 다시 나눠지는. 자, 주거지역이 전일준. 꽤 귀찮죠? 저만큼 많이 물어보는 사람 없죠? 예, 피곤한 스타일이죠, 제가? 누가 또 내라고 해서. 아이고, 참. 자, 주거지역이 전일준. 그래도 외워야 될 건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될 거는. 제가 이따 용두주기에서는 안 그런다니까. 이렇게 귀찮게 안 한다니까. 자꾸 입에 붙여서 장꼬대로 해도 전일준 이러면 얼마나 좋냐고, 이게 장꼬대 하다가. 그죠? 자, 전일준인데 전원주거가 다시 나눠지기를 1, 2종으로. 근데 1, 2종 한번 보세요.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 묶어 놓으세요, 그냥. 양호한 주관계니까 양호한 주관을 묶어서 딱 체크를 해두시고, 양호한을 묶어서 동그라미 해서 체크를 해두시고, 1종, 2종 나눠지는 것은 단독주택 중심이냐 공동주택 중심이냐 요거를 체크 딱딱 하시고, 그럼 일반이 1, 2, 3종 셋으로 나눠지는데 셋의 공통점이 편리한을 딱 묶어서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 중심이냐, 저층, 중층, 중고층 이걸 딱딱 체크하시고, 저층에는 여기 없지만 이게 4층이야 제한을 얘기한다니까요. 이게 그건 적어두시고, 준주거라면 주거기능을 위주로 상업업무기능 보완하는가 섞여 있는 게 이게 준주거라 그랬잖아요. 넘겨보세요. 상업지역에 중일근유가 나옵니다. 중일근유가 나오는데 중심이 바로 도심, 부도심 체크하시고 보시면 돼요. 도심, 부도심. 일반이 일반적인을 체크하시고 보시면 돼요. 그 말 그대로 녹아 있잖아. 둘 다 상업업무기능 둘 다 들어가는 건 똑같은데 도심, 부도심이냐 일반적인이냐 여기에 따라 나눠지는 거. 그 다음에 근린상업이라면 어디요? 근린지역이 나와 있잖아. 근린지역. 근린지역을 체크하시고 거기서 따온 얘기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용품과 서비스 공급에 국한돼 있다는 거예요. 간단한 기능만. 그 다음에 유통상업이 도시의 조건 유통기능 체크하시고 딱 보시면 돼. 그렇게 딱딱 자꾸 이미지를 잡아서. 자, 공업지역이 전일준이었습니다. 전원공업에 들어가는 것이 주로 중화학 공해성 공업 체크하시고 요거를 수용하기 위해서. 그러면 일반 공업에 들어가는 것은 환경을 져야지 아니하는 공업 배치 아닙니까? 환경을 져야지 아니하는 공업 체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준공업이라면 경공업 기타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상업 업무기능 보완이 필요한 다른 기능이 섞여 있는 게 중공업 아닙니까? 녹지라면은 보생자 보존 녹지 보세요.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및 녹지 공간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 순수 보존 얘기만 있어. 지금 보존 얘기만. 그러면 거기 생산 녹지라면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나. 농업적 생산이 나오잖아. 생산. 이게 생산 녹지에서 따온 거예요. 농업적 생산 때문에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 지금 못하게 하는. 자연 녹지가 도시의 녹지 공간의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경제 공급 등으로 해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지요. 보존할 필요가 있다라면은 글쎄 녹지 공통점인데 여기 포인트는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요. 비록 불가피한 어쩔 수 없는 경우지만 이것도 대폭 개발은 아니고 제한적인 조그만 선에서 개발이 허용된다. 이게 자연녹지의 특징이에요. 불가피한 제한적 개발이 허용되는 이게 자연녹지가 되겠습니다. 요 그림 그대로 적어두세요. 그림 그대로. 제가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이제 행위 제한할 때 나중에 지역에 행위 제한할 때도 뭐 숫자 같은 것도 여기다 그대로 붙일 거니까 이렇게 틀을 그대로 잡아서 좀 큼지막하게 이렇게 써놓으세요. 여기다 숫자도 나중에 쓸 거니까. 그리고 이따 10분 쉰 다음에 요거 다시 느낌 잡고 들어갈 겁니다. 또 그대로 놔두시고 쉬세요.